이슈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PD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론가님이 나오시는 날 시장이 좋다 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의 이유는 뭐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초 시장 컨센하고 비슷하게 나오면서 한 1조 정도 오버했다. 뭐 그 정도인데, 뭐 한간에 시장에 도는 소리가 앞자리를 4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사실은 조금 라고 하는 물음표가 살짝 찍히긴 했습니다만, 네. 냉정하게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뭐 수치 의미를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작년 4분기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했는데도 19조예요. 근데 지금 무려 3달 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묻고 따블로 가라고 해서 2배를 넘어서는 37조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고요. 작년 연간을 다 합쳐도 5조에서 7조 사이거든요. 네. 연결로 가면 47조인데, 그러니까 거의 연간 이익의 한 80% 정도를 이번 한 분기에 다 벌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끝도 없이 부여할 만큼 정말로 좋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뭐 TSMC가 58%대니까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로 TSMC를 이기면서 실제로 많이 파는 것보다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데, 질적으로도 얼마나 괜찮을까를 봤는데, 실제로 이제 70%대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70%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뭐 양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뭐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 그래도 뭐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제도 많이 오르면서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 훈풍에 뭐 더 훈풍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일단은 의미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약간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더니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6만 원 선 잘 지지해 나가고 있고, 때문에 시장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이제 실적을 다 받아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버나 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26년 기준으로는 일단은 원화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아람코, SK하이닉스 순서고요. 27년이 되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아람코입니다. 진짜 오일머니보다도 돈을 더 잘 버는 두 개의 기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서 SK하이닉스도 더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사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참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주식은 항상 미래를 보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방금 전에 1분기가 실적 발표가 지나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보다 이제 내일을 봐야 되는 네. 의미는 이제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면 이제 앵커님 질문처럼 당연히 네. 미래를 봐야 되는데, 2분기 어떨 거야, 3분기 어떨 거야, 연간 어떨 거야라는데, 이제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이제 발빠른 투자자분들이 되시겠죠. 지금 그 연간 컨센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번에 40조라고 그냥 계산을 하더라도 4, 4, 16인데 16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보고서를 보더라도 다 200조 이상을 내놓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서는 제가 이게 숫자가 이게 맞는 거야 싶을 정도로 사실 검증을 다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네, 맞아요. 모건 스탠리 숀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던 제일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근데 이 보수적으로 사실 한국 반도체를 좀 뭐랄까 할까, 좀 아주 예민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77조로 무려 이 둘둘둘에서 277로 네. 50조 이상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300조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렸는데, 뭐 하단을 200 이상 보더라도 지금이 40조라고 하면은요, 다음 분기 60조, 그 다음은 70조, 그 다음은 80조 언저리, 이렇게 해서 4, 6, 7, 8 뭐 이 정도로 계산해야 200이 넘어가거든요. 즉 지금 서프라이즈인데, 지금보다 다음 분기는 지금 베이스로 해도 역시 거의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2배, 앞자리수가 어쨌거나 3인데 6자리로 가니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뭐 꺾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꺾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어닝콜이 진행 중이라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롱텀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해준다면 말씀해주신 그 수치도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라는 것도 보죠.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놓고 걱정을 많이 하는 네. 태생적인 비관론자들이 있고요. 네. 저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인 긍정론자도 있긴 한데요. 네. 그 극단론자와 긍정론자들이 싸우는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짚어주신 그 부분이에요. 장기 계약이 있잖아. 이거를 보고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장기 계약을 해?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것은 가장 이 공급자 측면에서 걱정하는 게 지금이 고점 가격일지도 그렇죠.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고점을 인정하는 속셈이 들킨 거야. 라는 측면에서 거봐. 고점이 멀지 않았지? 라고 하는 게 비관론자들의 논거고요. 아니 늘 걱정하던 게 뭐였어? 언제든 사이클이 꺼지면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그 겨울을 길게 보내야 되는 게 반도체 최대 약점이라며 약점을 보완했잖아. 그리고 장기 계약 길어봤자 몇 개월 다니는 것도 있고 아니 짧아봐야 몇 개월 다니고 긴 건 몇 개 있지만 오히려 하방을 막아주고 상방을 열어준다는 계약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양극단으로 지금 현재 VS로 붙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에 관한 이 반도체 전체를 전망하는 두 뷰의 가장 중요한 충돌점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이 뚫려 있다라는 측면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장기 계약에 관해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하방은 막혔는데 상방이 뚫려 있는데 그 상방을 그럼 뭘로 잡을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가장 물건이 부족할 때 얼마나 빨리 공급을 늘려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하고 추격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시장 전체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저는 오히려 재밌게 보는 뉴스는 우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 계약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 말고요. 사실은 시장 캐파가 줄어들고 있느냐 커지고 있느냐 이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추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캐파 관련해서는 좀 이따 좀 얘기가 기니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중국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중국이 결국에는 창신해서 HBM3 출시를 연기했다라는 소식인데 내부적으로는 뭐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속으로 보면은 뭐 아직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이제 위를 열어놓는 시나리오가 있고 네.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중국의 추격 내지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언제든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둬야 해.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벌어지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비관론 또는 긍정론 앞으로 전망할 때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꺾이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론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저께 비슷한 얘기합니다. 이 롱텀 계약 자체가 공급자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소비 측에서 하자라고 한 만큼 공급자 우위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하단을 닫아놓고 달려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진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더 올라가요. 네. 지금 200만 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가격을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속도가 안 꺼지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쭉 보면 네. 2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사가 전망했던 지난번 타겟 프라이스보다 지금 점점 더 위로 올려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40을 전망했으면 180, 뭐 160이었으면 190, 뭐 등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가고 있다는 추세에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근거가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뭐 선언적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의견으로 표명하는 보고서 같으면은 의미가 없는데 네. 각각 다 지금 근거와 숫자를 대면서 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논리와 근거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인데 지금보다 다 2, 3분기 또는 적어도 1년, 적어도 2년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 주가를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롱텀 뒤를 고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지금 뭐 200만 원 선을 얘기하는 게 허황된 건 아니다. 적어도 지금 120만 원인데 뭐 목표가의 중간선 언저리를 보더라도 지금보다도 뭐 한 30-40% 이상은 단기간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는 선까지는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 하나만 더 바로 여쭤보면 지금 컨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미국 ADR 연내 증시 상장 추진하겠다. 규모와 일정은 미확정이다라는 이야기는 했네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각 사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포커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더 밝게 해주는 포커스가 하나 있는데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투자를 얼마나 더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최고점에서 공급을 빨리 늘려가면서 이익을 확대해 놓고 있을 것이냐. 사실 이제 지금 여름인데 100번 비관론자들의 의견을 양보하더라도 여름에 더 많이 벌어놓으면 겨울이 뭐 든든하지 뭐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생산에 관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별다른 호재가 이 생산 라인에서 없는 거 아니야? 그것만 제거하고 나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ADR 부분 이게 시장에서는 뭐 나름의 단점도 있겠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추가적인 호재로 대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액면 분할이에요. 주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액면 분할 가능한 부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은 이제 사실 이제 물건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산업적 측면이라면 자본적 측면에서의 시장적 측면에서의 호재가 분명히 있는 거죠. ADR에 관한 확실한 추진 의지와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점점 올라갈수록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호재로 언제든지 또 다시 중요한 어떤 연료로 땔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